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양도소득,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나왔는데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소득 구분의 중요성. 부동산 등을 이전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같은 어느 과세 대상인지 구별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종류에 따라서 계산 과정, 세율, 기타 등등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게 지금 양도소득, 그죠? 양도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러니까 소득의 구분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런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소득으로 분류가 될 건지 소득세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런 소득 분류랑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자산을 이렇게 양도, 처분했을 때 그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적용세율, 신고 납부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득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 부분. 그래서 이제 26페이지 왜냐하면 에서 세 줄 나온 게 이게 소득 부분의 실익이에요. 실익.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소득을 구분을 해서 만약에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됐다면 거기에 맞게끔 신고 납부, 세율 적용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떤 이유로 어느 쪽에 소득 구분이 되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시면은 여기 교재 27페이지 보면 일단 개인이 순수 개인이에요. 순수 개인. 순수 개인이 뭔가 이제 집을 팔았다, 주식을 팔았다, 그랬을 때 이제 과세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일시 우발적 소득이다. 일시 우발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내가 집을 매일 파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번 이상 파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파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가지는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은 보면 뒤에 뭐가 붙었어요? 업이 붙었죠.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사업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요.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 그죠? 사업이에요. 사업. 매매업, 판매업,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인 그리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사업. 그렇다면 첫 번째 부동산 매매업이 뭐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단가로 이번에 부동산 첫 번째 줄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적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판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의 과세 기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6개월 동안에
6개월에 한 번 판매하고 2번 이상 취득, 한 번 이상 판매, 2번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 그런 성격을 띈다고 판례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판 2취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 판매하고 2번 취득, 1판 2취. 6개월 안입니다. 그런 게 이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업성을 띈다고 일단 봅니다. 사업성을 띠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매매업인지 주택, 신축 판매업인지는 여기 앞에 말이 나왔죠. 주택도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안에 집, 건물, 땅, 기타 등등 다 들어갈 텐데 이건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그죠? 그 중에 주택만 딱 떼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두 가지는요. 이거는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을 이쪽에 있으니까 주택은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보고요. 매매업이라고 보고 주택을 새로 지어서 판매하는 것은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래서 27페이지 반가로 3번 첫 번째 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업으로 모아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소득 구분의 판단 기준은 땡땡 이렇게 따옴표 있는 거 있죠? 큰 따옴표 거기 보면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인데 이거를 다 읽어보면 좀 뭐 내용도 길어요. 근데 이제 핵심만 딱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차,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계속적 반복성이 있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소득을 구분을 합니다. 다시 보시면은 처음부터 읽으면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어느 소득 종류로 구별이 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인지에 따라서 구별을 한다. 그러니까 수익성과 계속성, 반복성인에 따라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이거를 꼭 좀 알아두시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가시면 방금 얘기했던 게 잠깐 나오죠? 이거 표는 한번 그동안 공부했던 걸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시면 29페이지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정의를 하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 양도라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첫 번째 나열된 것 양도소득세법에 뭐 부동산, 건물 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어떤 거를 처분을 했을 때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1그룹, 2그룹에서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나열된 거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한 법률행위에 의해야 된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법률행위인데 유효하다는 거는 반대말이 무효나 취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효나 취소가 아니 유효한 법률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 가서 일부 가격을 지불하고 필요한 거를 이렇게 구매를 할 때 뭐 빵을 사 먹는다든지 필요한 뭐 용품을 산다든지 할 때 그거 다 법률행위예요. 다. 그런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유상으로 이전해야 된다. 유상으로 이전해야 되고 돈을 줘야 되죠. 아니면 상대방은 뭐 부동산을 주거나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그걸 유상 이전이라고 하고 네 번째 자산의 이제 사실상으로 이전이 돼야 돼요. 그죠?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이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천천히 살펴볼 텐데 특히 오늘은 이제 여기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한 법률행위. 이건 이제 양도세법, 뭐 세법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법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법, 경제학 그런 개념들 많이 끌고 와서 쓰거든요. 요거는 이제 민법 개념이에요. 민법 개념.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 개념. 총칙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둘째,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일 것. 밑에 줄 보시면 민법상 법률행위 무효 또는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로를 보시면 무능력자의 자산 양도, 차고 사기 경과에 의한 자산 양도, 잔금 청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하나씩 좀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면은 일단 무효와 취소부터 어떻게 다르냐? 근데 유효한 거하고는 반대죠. 이거는 효력이 있다는 것, 효력이 없다는 것. 이거는 소급해서 취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는 뭐냐면은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요. 어떤 계약을 쌍방이 샜단 말이에요. 유상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법상 계약법에 의하면은 그쪽에 전형적인 계약 형태가 15가지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물권법이라는 건데, 물권법은 전형적으로 이제 8가지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의 다른 물건은 창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는 8가지 딱 한정이 되어 있고, 계약의 종류는 계약법에 의해서 어떤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15가지가 예시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찌되건 그 중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쌍방 간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 집,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 한쪽 사람이 너무 어린 거예요. 뭐 3살, 4살 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애고, 상대방은 일반 성인이에요. 그러면은 어린 깐난쟁이가 계약을 했다,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어떤 제3자에 대해서도 이거는 무조건 효력이에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흘려 들으시고. 근데 취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한쪽은 이제 일반적인 40, 50대 사람이라고 하고, 한쪽은 미성년자니까 한 고등학생, 중학생 그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상대방이 일단 믿을 수는 있거든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갓난쟁이가 했다는 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중고생이 정도 했다고 하면은 그냥 괜찮다, 어느 정도 믿음은 가죠. 좀 반신 많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미성년자하고 성년자하고 계약을 하면, 집계약을 하면 일단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무효인 거고, 이거는 처음에는 유효하다고 일단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계약 쌍방 간에 그런 그 계약은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미성년자 측에서 그쪽 법정 대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후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계약은 잘못된 거다, 어린애가 한 건데, 미성년자가 한 건데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소급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취소라고 해요. 취소.
취소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선의 무과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그런 요건도 있고요. 어쨌든 무효와 취소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취소는 처음에는 효력이 있다가 추후에 소급표 다시 처음부터 와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취소는요.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자산양도, 그 다음에 사기강박에 의한 자산양도, 뭐 이제 또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착오라는 거는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착각된 부분을 알았었더라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그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자산 양도.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다 이제 뭐 차고 사기 강박과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이제 진심으로 의사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게 진짜 의사 표시, 진의라고 해요. 그죠? 내 진짜의 뜻. 근데 그 다음에 겉으로 나타내는 의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일치해요. 일반적으로 일치를 하지만 아까 차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실은 그 부동산을 9억 8천, 예를 들어서 9억 8천이면 계약을 할 거다. 그죠? 9억 8천이면은 내가 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이게 헷갈렸고, 8억 9천으로 쓴 거야. 8억 9천. 그럼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이라는 거는. 그 중요한 부분. 내가 만약 이걸 알았으면은,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착오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은 9.8억인데 계약서는 8.9억으로 왔으니까 나타난 표의는 좀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9.8억이지만 계약서에 쓴 거는 잘못 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내 진심, 내 의도하는 뜻과 겉으로 나타나는 게 다르죠.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착오. 그죠? 착오의 예고. 사기 강박은 뭐냐면은 사기, 누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강박, 이렇게 그 못 살게 굴거나 아니면 협박, 압박을 가해갖고 진짜의 의사표시를 못 내고 다른 상대방이 유일하게끔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나의 뜻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은 성립은 하지만 나중에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민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뭐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이제 무능력자의 뭐 행위 그런 거 했을 때에 마저도 양도라는 효과를 인정해 버리면은 이게 세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게 되고 거래 당사자 그리고 거래 당사자를 믿었던 그 다음 거래 당사자 이게 다 이제 혼동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제를 둔 게 유효한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유효한 법률 행위에 의해야 된다. 그죠? 취소나 무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나 무효가 되면 그거는 양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양도의 정의가 이렇게 네 가지 개념으로 쪼개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30페이지로 가시면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것 좀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 29페이지 아까 잠깐 나왔던 진위의 의사표시, 뭐 표기한 의사표시 1차냐 1차지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민법 개념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민법을 좀 아시면은 이 세법이 많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개념 나올 때만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에 보면 이제 사람이 나와요. 사람에는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개인, 그다음에 이제 관념상에 있는 법인 이렇게 있고요. 그럼 개인이 내가 이제 정말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느냐, 법률행위를 통해서 법률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보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뭐 어떻게 보냐면은 능력을 구별을 해요. 능력을. 이 사람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능력, 뭐 돈이 많다,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이 세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사에 관한 능력이에요. 의사 표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권리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눠요. 민법에서는요. 민법에서 나누는데 근데 아까 이제 뭐 잠깐 얘기가 나왔던 뭐 미성년자들 그다음에 옛날 말로 하면은 한정치산자인데 옛날 말로 하죠 그냥 한정치산자 그다음에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 능력을 정확하게 구성을 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고 봐요. 좀 어린 분들, 한정치산자는 술 취한 분들, 그리고 정신이 깜빡깜빡한 사람들. 이 사람은 금치산자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제 정신이 확 간 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2013년에 세법이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고 뭐 용어 바뀐 것까지는 뭐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얘기를 하고 일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사 능력을 살펴보는 거고 그놈으로 해서 행위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아까 29페이지 개념에서 나온 거는 이 의사 능력에 대한 얘기고 요거 이제 다음에 나오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 30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은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로 보는 경우 8가지, 그 다음에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는 11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제가 하나씩 케이스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유상계약이다. 그죠? 돈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유상계약이고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자산 이전이 없었던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아파트를 팔아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이 가져 이쪽으로. 그럼 B는 여기에 대금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5억이다. 그죠? 유상이에요. 대가가 있다는 건데 A는 자기 아파트를 상대방한테 넘김으로써 대가로 뭘 받아요? 5억을 받죠. B는 본인의 돈, 현금을 주면서 대가로 뭘 받아요? 아파트를 받아요. 물건을 받죠. 서로 유상 쌍무계약이에요. 이럴 때. 유상계약과가 다 유상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계약이 다 성립이 됐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이 계약이 파기되는 거야. 그죠? 계약이 파기돼요. 뭐 심심찮게 요즘에 이제
어, 부동산 뉴스에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집을 팔 때 1억에 계약금 1억, 네, 계약금 한 2천만 원 걸었어요. 2천만 원, 그죠? 계약금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달 정도 있으면 잔금을 치르는데 이 파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 시세를 좀 이렇게 보니까 집값이 너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어 보니까 집 가격이 한 1억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계약금 받은 거를 본인이 파기하고 그럼 배액 배상 4천만 원 물어줘야 되거든요. 배액 배상을 하더라도 A가 B가 아니라 C한테 팔면 1억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럼 6천만 원을 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계약 파기가 종종 일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애시당초부터 양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밑에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교양부터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